안녕하십니까. 19회 청정오늘회장 최길준입니다. 벌써 217회가 됐는데 어제 아래 우리 박태원 선배께서 200회 하신 지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17회가 지났습니다. 정말 따뜻한 봄이 됐고 특히 오늘 기쁜 거는 저 후임자 우리 후임자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실 우리 신성대 대표님인데 제가 조선일보의 명품 경영에 관한 책에 관한 책이 한 면이 전부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상하 양권이 있어가지고 책값 꽤 비싸더라고요. 한 5, 6만원 정도. 그 책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을 읽었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청주포럼 한번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됐고 그 사이에 염치와 매너도 없어졌고 여러 가지 최근에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성장의 여파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이때 우리 신 대표님의 이 책은 상당히 좀 신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미래를 논할 때 적어도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신성대 대표님을 꼭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신성대 대표님은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전문대학교 졸업하시고 여러 가지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공동 대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화려한 경력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오늘 우리 신상직 선배님 예전하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다음에 13회 선배님들도 여러분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5회 이영일 선배님, 박태원 선배님, 그다음에 성강주 회장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강의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성대입니다. 제가 여기 불려온 거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책 때문에 불려왔습니다. 원래는 책을 쓰는 저자는 아닌데 하도 주변에 그런 걸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하도 이렇게 답답한 세상으로 세월호 이후에 도무지 일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인, 그 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병형사고 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또 미국 대사도 칼질하는 그 친구도 제가 3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친구인데 이제 같은 문화에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마땅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사건이 날 때마다 떠들기만 했지 마땅한 대안이 또 없습니다. 대책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싶어서 매너와 품격을 가지고 그러면 이 시간에 잠시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모색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 책 때문에 제가 불려왔는데 어쨌거나 먼저 매너를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나라, 그러면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시 한 몇 나라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아시다시피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로마 교황청 건의대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1505년에 율리우스 2세가 스위스에 용병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00km를 걸어가지고 스위스 용병 150명이 바티칸에 도착합니다. 1527년에 다시 당시 스페인 국왕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가 프랑스와 로마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클레멘스 7세 교황 지키던 스위스 근위병들이 다른 나라 군대 근위병 용병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오직 스위스 근위대들만 교황을 잘 지켜서 피신을 시켜서 살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마워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187명 근위병 중에 147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클레멘스가 그 유명한 메디치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가문이기 때문에 자기 가문에 노란색, 파란색 줄무늬 옷으로 군복을 입게 해서 신뢰를 표시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황청 군의대 스위스 용병만 쓰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왕위 개성 전쟁 때는 플랑드르 말프라케 전투에서 두 나라 부대가 격돌을 하는데 하필 프랑스 군대, 그 다음에 네덜란드 군대가 말프라케 전투에서 격돌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스위스 같은 베른주의 일개 연대시 양쪽 나라의 용병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용병이니까 돈 줄 땐 싸워야죠. 그래서 두 부대가 같은 나라, 같은 주의 부대끼리 싸워서 거의 개별당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비극도 많이 겪었죠. 그런가 하면은 혹시 스위스 스위스 베른 쪽에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루체른을 가면은 루체른을 가면 지난번에 꽃보다 할배 해서 그때 배우들이 며칠 가서 거기서 노닥거리고 왔는데 루체른을 가면은 그 호수가에 사자상을 새겨놨습니다. 그 사자상을 지금 이 사자는 루체른의 사자상입니다. 여기 조그만 호수 위에 암벽을 쌌습니다. 이거를 왜 했냐면은 1792년 6월 10일 날 6월 10일 항상 프랑스 대혁명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렀을 적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완전히 성에 포위됩니다. 시민군들로 해가지고 포위당하고 그때 다른 나라 군대 용병들은 다 도망갔는데 역시나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 사태가 이미 기울었음을 알고 루이 16세가 자네들하고는 상관없는 싸움이니까 자네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니다. 신뢰는 목숨으로 지킨다 하면서 끝까지 지켜가지고 전원이 몰살합니다. 186명 전원이 몰살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821년에 저 호숫가에다가 사자를 새겨놨습니다. 그거 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자를 먼저 프랑스 브로봉가 방패, 이제 꺾어진 방패에다가 창 맞고 화살 맞고 이제 죽어가는 사자를 그려놨습니다. 왜 이걸 그러냐면,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스위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용병들이 그 위에 용병들이 나갈 때마다 용병 나가기 전에는 여기 와가지고 용병들이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신뢰를 잃고 후퇴하거나 도망가거나 명성을 잃으면 우리 후손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먹고 살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알프스 산 기슭에 골짜기에 목축 조금 한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한 계절 먹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원도 없고 또 다른 터키나 이런 것처럼 혹시 중개 무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 교통이 나빠가지고 그런 거 할 그런 수천 년 동안에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용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용병을 싸우고 용병에 가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싸워가지고 시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나라다. 안 그러면은 누가 스위스 용병을 불러줄 것이며 그 다음 자기 후손들은 굶어 죽는다 해서 그래서 빈사의 사자상으로 불립니다. 제가 왜 말씀 이렇게 드리냐면은 우리가 매너 하는데 매너는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간의 신뢰입니다. 소통이고
그럼 신뢰야말로 매너의 궁극적인 최고의 경지입니다. 스위스는 이 신뢰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시계를 만듭니다. 시계가 뭡니까? 정직, 약속, 정확. 확실해야죠. 그게 시계 산업으로 발달돼요. 우리가 비싼 시계를 산다는 이야기는 스위스 시계가 고급하고 비싸서 무조건 비싸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글로벌 신사라는 스위스 고급 시계를 사는 것은 내가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신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시로 시계를 찹니다. 네, 이 시계가 작년에 11월 13일 제네바 소드비 경매장에서 나와가지고 263억에 낙찰된 세계 최고로 비싼 시계 필립 파텍스에서 받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시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은행. 근데 스위스 은행에 이자를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스위스 은행에 돈 맡기는 거 아니죠. 왜? 구린 돈이든 무슨 돈이든 무조건 일단 약속하면은 끝까지 지켜주는 신뢰 때문에 스위스에다가 맡깁니다. 그 다음 요즘 와서는 각 IT 산업들마다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 저장소들이 대개 어디 있냐 그러면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나라는 스위스는 유명한 아시죠? 군대는 없지만은 방공호 파가지고 아주 동굴에다가 방공호한 건 아주 유명하죠. 아주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그리고 원자 폭탄이 다시 핵폭탄이 일어나도록 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굴을 다 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데이터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전 세계 보석상들이 있습니다. 주얼리 보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상들의 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알려주면 곤란하죠. 알려지면. 그래서 전 세계 보석상들의 비밀 창고들이 대개 스위스에 가 있습니다. 제일 안전하니까요. 그 영세 중립국인다. 근데 우리나라는 못 맡기죠. 남북 전쟁인데다가 남북이 분단되다가 또 쪼개진 나라도 모자라가지고 저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무슨 신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뺏기겠습니까? 못 맡깁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안전, 신뢰를 자원으로 성공시켜가지고 다음 1000년 먹거리를 준비해서 합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9만 불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예, 다음. 자, 그런가 하면은 일본을 잠시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메이지 유신 나고 일본은 에티켓을 자원화해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하거나 어디든지 하고 있는 이 인사법은 롯데백화점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죠. 물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친절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그게 일본의 이미지죠. 예, 다음. 자, 일본 천황이 오바마 대통령 방문했을 때의 광경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저기 꽃다발입니다. 꽃을 생각나는 거, 예, 성조기를 모티브로 해서 저렇게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저런 일본 천황도 쓰나미 났을 적에는 제 현장을 찾아가지고 시민들 앞에 무릎 딱 꿇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감히 갑질을 하겠습니까? 예, 다음. 그런데 그런 에티켓만 잘 지키는 일본이 요즘 아주 많이 바뀝니다. 며칠 전에 엊그저께 메르켈 총리가 일본 방문했죠. 그런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게 하나 눈에 띕니다. 아베 총리도 글로벌 매너는 그렇게 눈에 띄기가 모범적인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넥타이 보십시오. 독일 국기 노란색에다가 유럽이 별을 따가지고 넥타이를 딱 노랗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노란 넥타이 맸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독일 아사히 신문에서 초대해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연단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연단 끝에 까만색, 빨간색, 노란색 띠를 둘렀습니다. 독일 국기를 가지고 저렇게 해놨습니다. 저걸 보는 독일
독일 국민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차마 야속한 생각 못 가집니다. 저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예, 다음. 자, 그 다음에 연당에서 토론할 적에 옆에 차 놓는 탁자 보십시오. 거기다가 살짝 까만 빨간 티를 둘러가지고 독일 국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글로벌 매너입니다. 간단한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유치하지 않습니다.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무기는 다 해야 됩니다. 글로벌 매너에서 저런 거는 전쟁입니다. 지도자들은. 전쟁하는 데서는 뭐 항공기 미사일이 없으면 못 싸우는 거 아닙니다. 돌멩이라도 있으면 들고 싸워야 됩니다. 뭐든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일본만 정직합니까? 아니면 깨끗합니까? 성실합니까? 친절합니까?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보면은 직업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동방예의주의라 그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적에 한국 사람들이 동방예의주의입니까? 일본입니다. 누가 얄구로 봐도 일본 사람들 예의주의라 그러지 한국 보고 예의주의라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보기적으로 비교해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밀레의 만종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옛날에 우리 70년대 저도 뭐 이발소에서 제일 먼저 봤습니다. 저 그림을. 또 이발소에는 그 당시 60년대 이발소에는 요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액자가 걸립니다.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시입니다. 맞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만 예, 그 시가 항상 걸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렇게 위안을 하라고 위안대라고 이발소마다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장터에 가면은 그쪽 이쁜 그림에다가 시 써가지고 액자로 팔았습니다. 자, 요 그림은 1860년에 완성됐는데 그 당시 미국 수집가의 부탁을 받고 그렸어요. 2년에 걸쳐서 그렸습니다만은 인수는 안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분인지 인수는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1000프랑에 그 당시 팔았습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이런 밀레가 생전에서는 이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남북 박람회에서 한번 전시하면서 인기가 부쩍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몇 사람 손을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자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밀레 그림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수집해 나가는데 우리가 저거 하나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국가 간에 미국과 프랑스 간에 저 그림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국민 모금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마침 1889년에 미국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르보르 프랑스 정부 국민 모금 해가지고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1000프랑에 팔렸던 게 55만 3천 프랑에 낙찰이 됐습니다. 프랑스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모금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발생해서 결국 도로 뺏기고 미국 예술가 협회로 넘어갑니다. 그러자 프랑스 사람들이 땅을 치고 동탈을 합니다. 보다 못해가지고 1890년에 89년에 미국 프랑스의 백화점 재벌 알프레드 소사르가 자기 사비 75만 불을 주고 미국에서 그 그림을 사가지고 프랑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한 10년 동안 가지고 나가 1902년인가 그때 1909년에 자기가 죽으면서 프랑스 정부에 기적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그림 앞에는 가면은 밑에 가면은 알프레드 소사르 기정 해가지고 항상 팻말이 따라 명패가 붙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요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리는 시기에 문학 작품이 하나 세계적인 명작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대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럼 왜 레미제라블이 문학사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그림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게 이거는 미술사에서 중요해 인류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두 사람이 저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가난한 농부는
그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럼 이전에는 무슨 그림을 그렸냐? 종교화를 그리거나 신화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귀족들, 왕족들,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렸어야 돼요. 그게 그림이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런데 이 농부, 가난한 농부를 그린다. 이거는 부잣집의 사냥개는 그릴 망정 이런 농부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사겠어요? 부자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죠. 왜? 이 그림을 집에 걸어놓는 순간에 자기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천한 농노였어요. 농부였어요. 하는 표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사죠, 이 그림을.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서민들이 이 그림을 사겠습니까? 못 삽니다. 왜? 지금은 그림이 문방구 가면 얼마든지 몇 푼 안 주면 그래가지고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물감이나 이런 그림 도구가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생각이 깨서 새로운 그런 궁중화가 빼놓고는 나머지는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미제라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범죄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문학의 주제로 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지금 밀레가 사던 빅토르 위고던 그 시기에 와가지고 약 50년 동안 유럽에서는 서로 죽이기를 끊임없이 대학살, 인간에 의한 인간의 학살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쪽 진영에서 가서 죽이면 저쪽에서 죽이고 약 50여 차례 그 짓을 합니다. 그러고 깨달은 게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겠다 하면서 인간 존엄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밀레고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다음. 그냥 또 그런데 자, 요거 가지고 수를 길었습니다만 여기에 2013년 11월 13일 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요 그림 오르세 미술관에 들어요. 왜 처음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는데 나중에 오르세 미술관으로 옮겼습니다. 왜?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하고 크지만은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의 자존심이 안 됩니다. 프랑스의 자부심은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다 자기 나라죠. 프랑스인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뭐냐? 솔직히 약탈 문화재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탈해온 문화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르세 미술관은 프랑스 사람들의 작품들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오르세 미술관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냥 국가의 보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앞에 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저 큐레이터에게 저 대지와 저 하늘의 의미가 뭐냐고 이렇게 희한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 큐레이터도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신문에 나지를 안 했습니다. 아마 대답하기 참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연금에 풀려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으러 가면서 영국 옥스퍼드가 아웅산 수지의 모교거든요. 그래서 옥스퍼드 둘러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파리에 가가지고 명예 시민장 받으면서 여기에 가가지고 이 그림 앞에 섭니다. 이 그림 앞에 섰는데 프랑스 아웅산 수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 그림을 보고 큐레이터에게 저 그림을 미국에서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많은 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면서 눈물겨운 그런 반환 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표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자기 그 트레이드 마크 있죠. 머플러를 벗어가지고 큐레이터 모드가 걸어줍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 큐레이터, 오르세 미술관의 큐레이터 정도면은 프랑스 사회에서 상당한 사교계, 문화계의 거물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수시는 자기가 연금돼가지고 국민들이 원해가지고 참 오랫동안 이제 풀려난 거에 대해서 아마 연금이 풀린 거가 아마 관계가 불황했겠죠. 그런데 그걸 제스처를 그렇게 매너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이런 게 품격의 차이고 매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국격의 차이고
가난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품격이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다음. 자, 그 품격이 지금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악수하는 데서 나타나죠. 똑바른 자세, 아우라가 저절로 나오죠. 근데 엉거주춤 해가지고 막 요런 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자, 예.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골프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지금 다 휩쓸고 있죠.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 골프 시장 초토화시켜서 미국, 그렇지 않아도 미국 골프 시장에 내리막길 가고 있는데 한국 낭자들이 들어가서 더 그걸 아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뭐 주장하는데 문제는 자, 우승을 하고 나면은 샴페인을 저렇게 머리 위에서 들이붓습니다. 다음, 예. 예, 저렇게 이제는 맹물, 생수통 들이붓습니다. 다음. 예. 샴페인 터뜨렸더니 명색이 탱크인데 도망갑니다. 예, 그 다음. 자, 요거는 얼마 전에 또 우승했죠. 예, 했는데, 저 맥주병 들고, 저거 보고, 신문에 조선일보에 저게 나온 그 사진입니다.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저걸 보고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웬 술꾼들이 저 술 처먹고 저 미친 짓을 하나? 예, 다음. 다음. 자, 그러면 샴페인 가지고 챔피언 됐으면 세리머니를 어떻게 하냐면 요게 전격입니다. 전격 모델입니다. 스웨덴 선수죠. 그리고 요거 한국에서 2000에서 벌어진 골프 우승해가지고 근데 이 앞에 빨간 옷 입은 건 대만의 청년이 선수입니다. 예, 다음. 예, 거품을 쏘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 예, 이렇게 정면에서 쏘아 올려줘야 됩니다. 예, 다음. 여기에 카레이스들 우승해가지고 샴페인 가지고 서로 축하하는 겁니다. 세리머니, 축하 세리머니입니다. 다음. 자, 세리머니 왜 샴페인을 하냐 그러면은 지금 꽃 대신 꽃가루 대신 샴페인 거품입니다.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거품을 쏘아줘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거나 움츠리거나 이럴 거 아닙니다. 그 앞에서 난 챔피언이야. 챔피언 먹어서 우승해서 나 축하해줘 해가지고 팔 쫙 벌리고 정면에서 그 꽃가루 대신 그 거품을 그냥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세리머니인데 그거를 골프를 그렇게 하면서도 골프학과가 대학에 골프학과까지 있으면서 이거 하나 안 가르칩니다. 근데 그러면은 국격은 고사하고 이 친구들 장래까지도 완전히 우승하는 순간에 자기 장래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사리가 처음 우승했을 때 맥주 캔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맥주 처음 먹는 사람들은 먹을 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골 사람들 맥주 먹어보고 아이고 찌린내 나. 이렇게 찌린내 나는 뭐 오줌 같은 이런 맛을 왜 먹어? 그랬었죠. 맥주를 가지고 저렇게 끼얹는 거는 인간 모독입니다. 이 사진을 전 세계가 다 봤죠. 그리고 지금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물 끼얹습니다. 그거는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화가 나면은 앞에 있는 마시던 물이나 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상대방한테 끼얹죠. 왜? 내가 마시던 물을 입으로 대가지고 빨던 물을 갖다가 끼얹는다는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이 차마 우리처럼 침을 못 뱉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던 물, 내가 마시던 술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끼얹는다는 것은 침을 뱉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왔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우승한 사진을 보자마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박세리가 우승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한테 인터넷 치보면 나옵니다. 박세리하고 라운딩 한번 하자 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라운딩 못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취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아마 백악관에서 취소했을 겁니다. 골프에서 우승한다는 이야기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거기서 끝이에요. 왜? 서양 사람들은 그거는 상류층, 특히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통과 티켓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피입니다. 그때 우리는 올림픽 끝나고 김연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면. 근데 서양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 프로암 대회를 자주 하죠. 근데 한국 남자 때문에 일본, 미국 그거 LPG 프로암 대회도 다 망쳐버렸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짜증이 나서. 매너가 없어가지고. 골프 치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 누가 골프 치려고 그러겠습니까? 돈 내고. 근데 그런 데서 오히려 매너가 있어가지고 품격이 있어가지고 같이 참 재밌네 그러면 아이 같이 언제 식사 한번 하지. 식사해가지고 매너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클럽에 우리 사회 클럽에 놀러 오지, 우리 모임에 놀러 오지 하면서 점점 상류 사회로 들어가서 자기 인생이 핍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매일 골프 치는 거다. 그래도 챔피언하고 골프 치면 부자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지, 친구 같이 놀고 그리고 정이 들고 우정이 쌓이면 신뢰가 쌓이면 먹고 살고 그 사회에서 활동하고 뭐 하면서 다 해결됩니다. 부자가 자기 친구가 못 산다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 그 부자가 아닙니다. 신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열리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승하는 순간에 다 망쳐버립니다. 사진 딱 보고는 아이고 저 또 이러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 들어와야죠. 어디 이것만 그렇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출신들 스탠포드 나와가지고 출신들 다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현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예, 다음. 자, 그 결과를 이제 이 두 가지 조금씩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그 골프 대회견을 칼라시오 하는데 한국 남자들의 복장 보십시오. 파티장에 들어간 복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다음. 예, 제가 그 다음에 이런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 싱가포르에서 무슨 파티 학자입니다. 전혀 저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옷이나 뭐나 봐가지고 품격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일 문제가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버릇이 인사하는 거 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매너고 뭐고 교육이 도대체 되질 않습니다. 이거 엎드려가지고 굽신해가지고 아까 그 일본서 들어온 인사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자, 대통령이 악수하는데도 손을 봅니다. 손을 보면 안 되고 상대방 눈을 보고 똑바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갑, 을이 그냥 바로 구분돼 버린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바로 갑이냐 어지냐 딱 구분돼서 을은 그냥 움츠려서 그냥 고개 숙이고 허리 굽혀야 됩니다. 눈 내리 깔아야 됩니다. 그거는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바로 하인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제일 이제 이 악수 하나 가지고 저분은 웬 간원이 그렇게 많은지 중국 대사까지 갔습니다. 악수 하나 가지고 꼿꼿하게. 우리는 저 악수를 군인들 사관생도만 하는 악수로 알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저게 사관생도만의 악수가 아닙니다. 일반인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관생도도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군인들이랑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악수라는 게 골프하고 똑같이 악수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 조상들이 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귤이 강북에 와가지고 탱자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갑을 표시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저 자식이 어른을 알아보시는구만, 장관을 알아보시는구만, 내가 갑인데 이런 것도 기분 좋아하지만 서양 신사들은 아주 기분 나빠요. 속으로는 근데 속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색은 못하겠고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하인 이럽니다. 어서 이럽니다. 그리고 주변을 슬쩍 얼른 주변을 봅니다. 혹시 누가 날 보지 않나면 저런 하인하고 어떻게 악수를 하고 저 하인하고 어떻게 식사를 하냐고 소문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안 되지만 상대방한테도 저러면은 욕먹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그 다음.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 배우들하고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똑바로 서가지고 눈 보고 손만 내밀면 됩니다. 그 다음. 예. 우리가 배운 예법이 중국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에도 그런 인사법 지금 없습니다. 후진타오 주석도 저렇게 인사합니다. 악수합니다. 예, 다음. 그리고 거기에 건배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건배할 때 항상 우리는
대통령선 저렇게 합니다. 건배도 역시 똑같이 눈 보고 살짝 잠만 내리게 됩니다. 예, 다음. 메르겔 건배 폼입니다. 그 다음. 예, AK 소총 개발한 그 소련의 그 칼라스코프의 그 친구입니다. 예. 다음. 예, 그리고 부진타워하고, 그리고 어디 멕시코, 어디, 저기 남미 총리가 그렇습니다. 저렇게 눈으로 보면서 건배하는 그거 잔 쏟을 그 깨질 그 걱정 전혀 하지 마십시오. 네, 웬만치 부딪히도 안 쏟아지게 잔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예, 이거는 뭐 광고할 적에서 눈으로 보고. 네, 그 다음. 자, 필리핀 대통령, 아이고, 스페인 국왕 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필리핀도 저 정도입니다. 예, 그 다음.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사람하고 특히 상하 간에, 가물 간에 만나면 눈을 보고, 사람을 눈을 피하면 서양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출장 와가지고 일하면서 제일 지옥 같은 게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보려 그러면은 얼른 한국 사람들은 눈을 감춥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눈길을 딴 데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피하는 사람으로 봐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무척 당황을 합니다. 아주 지옥 같다고 그래요. 갈 때만은 내 이런 나라 다시 오나 보라 해가지고 욕을 하고 합니다. 물론 기자들이 묻고 이러면 아주 좋은 말만 하고 아주 그렇다하게 인사말 이빨림 소리만 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전부 다 욕을 하고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거든요. 예, 다음. 근데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죠. 요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귤이 강북에 오면 탱자가 된다는 게 딱 표본이 됩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 와서 똑같은 제목, 똑같은 뮤지컬인데 이렇게 변합니다. 지 혼자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소통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 포스터, 심지어 광고, 우리나라에서 광고한다는 모든 광고가인데 천장이면 천장 광고가 이런 식입니다. 그 앞에 지금 눈 맞춤 광고, 앞으로 잡지나 뭐 보실 적에 지하철에 가다 보면은 대학교, 서울 그 여자들 광고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눈 맞춤이 없습니다. 이거는 외국 같으면요, 이거 만든 사람 전부 다 제작비고 보고 다 물어내야 됩니다. 변상 다 시킵니다. 예, 다음. 자,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먼저 회의문 오십니다. 그리고 여성은 바지를 입으면은 여성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하고 똑같이 신발도 구두 신고 검은 구두, 검은 양발 똑같이 신어야 돼요. 그리고 서양에 혹시 가시다가 서양 숙녀분들한테 숙녀분이 신사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내밀면 주먹을 위에 손등을 이렇게 썩 내밀면 저절로 신사들은 거기에 입맞춤 하려고 허리가 우뚝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지 입은 걸 보면은 그냥 바로 하다가 그냥 바로 서버립니다. 치마를 입어야 여성으로 대접해주지 바지를 입으면 똑같이 남성하고 동격을 칩니다. 예, 그 다음 똑같은 옷을 해입혔습니다. 청와대 어떤 옷 의상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메르켈 총리 옷을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해입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자, 옷 길이도 다르죠. 비례도 어중간하죠. 밑에 발 보십시오. 양말. 저러면은 아까 옷을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몇 달 뒤에 입었거든요. 몇 달 뒤니까 메르켈이 무슨 앞에 몇 달 앞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베꼈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납니다. 양말 보시면 맨살 양말이죠. 아무리 흉내내도 들통 다 나옵니다. 예, 그 다음. 재작년인가? 예, 재작년에 우리 6.25 참전 용서 기념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유엔군에 참전했던 묘지에 참석한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저기 뒤에 저기 공사장을 망국기로 가지고 포장을 해놓고 옆에 꽃 화환들을 저렇게 쭉 나오는데 그 화환이 보시다시피 아까 일본 천황이 했듯이 똑같이 성조기를 가지고 화환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밑에다가 뭐 오바마가 바친다 뭐 한다 그런 팻말 구질구질하게 하시면 누가 봐도 뻔히 아는데 뭘 거기다 또 글자까지 써가지고 붙이겠습니까? 안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봅시다. 똑같은 비슷한 시기인데 이틀인가 사흘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유엔 무지에 가서 꽃을 바쳤습니다. 저 꽃이 뭐 이미지가 있습니까? 뭐 꽃에서 오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 사진 기자들 보십시오. 서로 양쪽 편에 있어가지고 우르르 연예인 지지하듯이 붙어가지고 서로 총을 쏘아대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바로 토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부산 영화제 대단하죠. 관심이 많으죠. 그런데 자, 부산 영화제 이게 뭐가 다를까요? 뒤에 사진사들 좀 보십시오. 총천연색입니다. 자세도 엉성하고 또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사진 엉성하죠. 그런데 칸 영화제 한번 볼까요? 예. 보십시오. 흑백하고 레드카펫 그것밖에 없습니다. 3색입니다. 기자들도 전부 다 칸 영화제 들어갈 때는 사진 기자들도 전부 다 정장에 보타에 담아야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 네, 칸 영화제 바로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진사들, 사진기자는 자기가 사진기자가 무슨 대단한 특권이나 해가지고 예식장이다 뭐다 무슨 행사장에 보면 부지부리한 옷들,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카메라 들고 나무 귀한 점잖은 행사장에 마구잡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거든요. 매너가 안 된다. 품격이 안 됩니다. 상품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지막에 포장 다 망친 거랑 똑같습니다. 기스 다 낸 거랑 똑같습니다. 열심히 제품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들통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그 디테일한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써야 제대로 된 명품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 자, 우리 서양 사람들 항상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고 서양 사람들도 제일 역겨워하는 게 한국 사람들하고 식사 때입니다. IOC 로케 위원장이죠. 청와대에서 초청받아서 식사합니다. 오찬하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앞에 보십시오. 핸드치프가 어떻게 접어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식사도 안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대로 피해놓은 대로 있는데 저쪽은 벌써 접어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고개만 막 돌립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진도 보기도 싫고 가능하면 몸을 풀어줘야 됩니다. 몸으로 움직여야지 고개만 자꾸 움직이고 고개만 숙여가지고 밥을 먹고 움츠리고 이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은 손이 있고 도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사생들이 기역자 식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국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입을 갖다 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버릇인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야기는 책에 뭐 자세하게 써놔서 놓을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니하고 이제 식사하기 싫어하는 표시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접었다 그러면 식사 나는 끝났다는 거야. 빨리 니 혼자서 먹고 가라. 이런 표시로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소치하고 경쟁해서 평창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 부탁하려고 불렀는데 매너가 저 모양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나겠습니다. 짐승하고 밥을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심해서. 예, 그다음. 자,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저렇게 오버 더 테이블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 보시면 바로 옆에 사람한테 물건 전할 적에 직접 가로질러서 전하면은 실례인 건 아시죠? 그래서 텔레비 코미디 보면 옆에서 전해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코미디도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건배도 저렇게 오버 더 테이블을 하면은 욕먹습니다. 왜? 가운데 있는 영역은 공공의 영역이라서 절대 침범하면 안 되고 옆 사람 가로질러서 건배해도 옆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리모트로 손을 깍깍 리모트로 건배하고서 누르로 반값해가지고 건배해줘야 돼요. 한 사람 건배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사람만 쨍해야 됩니다. 물론 탁자가 가까워가지고 손만 살짝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면 건배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엉덩이를 들어야 될 정도의 간격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식사는요, 한 번 앉으면 끝날 때까지 절대 일어서면 안 됩니다.
아주 급하게 화장실을 뭐 급한 거 아니고는 중간에 준비 다 해가지고 식사에 앉아야지. 그게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중간에 나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치유됩니다. 비즈니스 다 깨집니다. 저렇게 오버 더 테이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중간에 꽃이 놓이거나 촉대나 이런 게 놓이가 있으면은 아예 건너편하고 악수하거나 건배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다음. 자, 요번에도 또 그랬죠. 미국 가서도 그러고, 요번에 중국 가서 교민들하고도 그러고. 예, 그 다음. 그리고 건배를 할 적에도 똑같습니다. 악수할 때도 손을 보지 마시고 눈을 보시고, 건배도 눈으로 봐주셔서 건배해야 손이나 건배, 잔, 술은 물격이지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은 눈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인사 말도 덕담도 입으로 해야 되고요. 그걸 내 폼으로 가지고 몸으로 가지고 온몸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짐승들은 말을 못하니까 눈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온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짐승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스웨덴의 노벨상 시상식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품격이 있습니까? 그 다음. 예. 스웨덴 국왕부처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는 노벨상 받으면 그냥 상만 받고 메달 받고 걸고 하면 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만찬 연회가 열립니다. 부부동반 해가지고. 여기에는 노벨상위원회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는 노벨상위원회, 노벨상 선정위원회, 노벨상 추천위원회, 추천해야죠. 추천위원회, 선정위원회. 그 다음에 스웨덴 왕립학회가 있습니다. 그 3개. 그 다음에 역대 수상자들. 그리고 그 부부들, 부부 동반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 한국 사람으로서는 단 한 번도 저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네, 이렇게 식사합니다. 참, 언제 우리나라는 누가 저기 좀 앉아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또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다시 자리에 옮겨서 댄스 파티가 열립니다. 유럽에서는 웬만한 리셉션 하고 나면 끝에 가서 다 부부 동반해서 댄스 파티가 있다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한국 여성들이 도대체 국제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에 그러면 저게 프랑스의 스웨덴의 힘이에요. 스웨덴의 국력이 어디서 나오냐? 자원에서 나옵니까? 뭐에서 나와요? 노벨상에서 나와요. 노벨상은 세계 지성들의 사교 클럽입니다. IOC는 세계 야성 스포츠니까 야성의 사교 클럽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 지성을 움직이는 아까 그런 분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가 속칭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최상류들끼리 저렇게 모여서 사교하고 부탁하고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세계적인 아젠다 문제, 복지 문제, 인류 문제 서로 공통하고 토론하고 상의하고 공유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스웨덴의 힘입니다. 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연초에 시골에 어떤 농가를 찾아가가지고 환대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보실 거는 뭐냐면 책상 위에 보면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과일 바구니가 놓여가 있죠. 그런데 굉장히 매너,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매너가 있습니다. 자, 과일 바구니 설명 쭉 그 다음. 여러분 백악관 사진 보면 항상 저렇게 과일 바구니가 놓여있어요. 네, 다음. 네, 이렇게 과일 바구니에 놓여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오피스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일 바구니를 놔두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다산 내지 이런 그 우리 왜 상징적인 게 있죠. 그런 의미도 있을 뿐더러 풍요 그리고 같이 나누겠다. 한 가족으로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어디 보면 우리가 그 과일을 가서 정물화를 많이 그리죠. 과일 정물화를 그려가지고 벽에 걸어놓습니다. 지금이야 과일이 사시사철 나오니까 되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물화 그려가지고 항상 거실에다가 걸어줍니다. 그거는 다산을 상징하는 것도 기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풍요 그 다음에 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나누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놔둡니다.
깎아 먹으라고, 뭐, 물론 깎아 먹을 사람도 없지만은, 저렇게 들고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실이나 사무실에 항상 과일 바구니 놔두시다. 이왕이면은 저렇게 사과를 좀 놔주십시오. 왜냐면 사과는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뉴턴의 사과, 로빈후드의 사과, 그리고 요즘은 애플의 사과. 예. 그래서 사과를 좀 놔두시면 재밌게 이야기, 그 사람은 그런 거 다 받아들입니다. 벌써 다 압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도 이런 매너 있는 집이 있네? 이래가지고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드디어 좀 통할 만한 사람을 만났네?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유리구두죠. 며칠 전에 신문에 열람되었던 겁니다. 유리구두. 예, 그 다음. 그리고 지금 영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지금 영화 장면입니다. 우리는 신데렐라 읽을 적에 아이들한테,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이야기는 하도 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읽을 적에 신데렐라는 뭐라고 합니까? 이쁘니까, 착하고 이쁘니까, 저렇게 유리구두를 만나서 딱 맞는 유리구두가 돼가지고 행운을 신이 점지해줘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키포인트가 그거 아니에요. 왜? 유리구두 맞는다 해가지고 일이 해결됩니까? 꼭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뭐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유리구두가 문제가 아니고요. 왕자를 만나가지고 4시간 동안 춤을 춥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춤추면서 무슨 스포츠 달리기 마라톤 하듯이 계속 춤만 춥니까? 아닙니다. 대화를 나눠야죠. 몸으로 대화를 나누고, 말로 대화를 나누고, 눈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댄스를 하면서 4시간 동안 춤춥니다. 무슨 말씀이냐? 준비된 신데렐라라는, 준비되지 않으면 유리구두가 아무리 맞아도 자기가 안 됩니다. 행운을 못 거머쥡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시죠? 마릴린 먼로. 예, 다음. 예, 역시 마릴린 먼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릴린 먼로가 죽었을 때 기자들이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집안에 있는 책이 많고, 그 다음에 책이 그렇게 수준이 높고, 심지어 검서들까지, 당시 검서들까지, 사회주의 책들까지 책장에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요 얼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에 들어서 검색하니까, 마릴린 먼로 책 읽는 사람이 수십 장이 떠요. 영화 장면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항상 평소에 항상 독서를 합니다. 우리는 마릴린 먼로 그러면 그저 육체파로 해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섹시 여배우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단히 교양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상류층들하고 놀겠습니까? 상류층들이 단지 이쁜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면 못 놉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여성들이, 자녀들이 외국 여성들하고 상류층, 중류층들하고 결혼 못하는 이유가 첫째 보면 테이블 매너가 안 됩니다. 테이블 매너는 뭐냐 그러면 테이블 매너 자체, 자포고 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보통 점심 때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그 다음에 저녁은 보통 4시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댄스 파티까지 열어갑니다. 그 4시간 반 동안 뭐 하겠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교양, 재밌는 이야기, 스포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문제부터 온갖 걸 교양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재미있어가지고 정이 들면은 이야기가 재밌는데 오늘 밤새워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 그러다 보면 씀씀이 생기죠. 그래서 결혼이 되는데 한국 여성들은 그렇게 성형수술 해가지고 유학을 보내고 돈을 가지고 발라서 보내도 안 됩니다. 왜? 식사 하고 나서는 제 데려오지 마. 그런 꼬다운 보리자루 사빌크랩에 데려가면요, 자기도 데려온 놈도 출입금지 되게 3년 내지 1년씩 규정대로 출입금지 받아요. 저거 누가 데려왔는데? 그렇게 엄격해요. 사빌크랩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릴린 먼로요, 저렇게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마릴린 먼로는 모욕을 할 적에 누가 귀한 남성을 맡게 되면, 모욕을 하게 되면은 모욕 욕조에다가 하이파이직 로제 샴페인을 들이붓습니다. 약 300병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욕을 합니다. 1시간 정도. 그리고 닦지 않고 나와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샴페인은 여러분 술 중에 여성들은 샴페인 포도주 마시는 거 안 마십니다. 마셔서도 안 되고 100%는 레드 와인이든 화이트 와인이든 샴페인만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앉으면 샴페인 반드시 준비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샴페인은 모든 다른 술들은 먹으면은 음식하고 먹으면은 냄새가 고약하고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트림하고 나면 다릅니다. 근데 샴페인만은 향기가 일치를 안 해요. 루이 14세 연인이었던 마담 뽕피두르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마 샴페인만이 영원히 여성의 품위를 지켜준다고 해서 오로지 평생 샴페인만 마셨어요. 혹 이 여자가 마리는 몬나가 그 이야기를 읽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는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는데 저 마리닐 몬로를 한번 아는 남자들은 천국의 쾌락과 지옥의 고통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왜? 안았을 때는 그 향에 미쳐가지고 천국의 쾌락을 하지만 돌아서면은 안타까워가지고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미치게 만들어줘요. 그게 마리닐 몬로입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아는 양귀비가 그저 이쁜 거 아닙니다. 당시 이태백 같은 걸로 천하에 그래도 이태백을 빼고 나면 천하에 그래도 최고의 시인으로 보내도 당현종이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당시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만 읊어주면 그 자리에서 음악으로 만들고 춤을 춥니다. 그 정도로 뛰어났어요. 클레오파트라 요새 와서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원래 얼굴을 복원을 해놨는데 별로 이쁘지는 않습니다. 아무렴 얼굴이 이쁘다고 그 천하의 로마 카이서가 거기 가서 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교양입니다. 이미 10살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도서관에 들어가서 틀어박혀서 거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7개국어까지 했습니다. 그게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요 근래는 최근에는 영국 윌리엄 황세자빈 게이트 미들턴 지금 이제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아주 궁중에 사는데 이전에는 굉장히 구박받습니다. 그 엄마 때문에 구박 많이 받습니다. 네. 이전에 다이애나 비는 백작 가문이지만은 미들턴은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평민 가정에서는 그게 왕세자 빈이 됐으니 영국 사교크로 귀족들이 볼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는 파티 용품 인터넷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하니까 상류층을 아는 거예요. 생리를. 딸을 갖다가 매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윌리엄하고 같은 대학에 다니게 됐습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윌리엄 황세자가 들어가는 동아리 사교크로 뭐에다가 계속 딸을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치맛바람으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특히 피닉싱 스쿨이라고 하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제네바에 좀 있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에티켓 학교로 국제 무역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지금 영국에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몇 개. 피니싱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게 되면은 여러분 영화에 보세요. 대학 졸업할 때 되면 전부 다 파티 준비한다고 학생들이 엄청 바쁩니다. 준비하고 댄스하고 짝을 구하고 드레스 맞추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티를 열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이전에 서민들은 귀족들은 그게 몸에 배이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일반 평민들 대학 졸업해봤자 그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사교크룹 오피니언 리더 그룹 사교크룹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어줄 때 거기 가서 첫 파티부터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니싱 스쿨을 다닙니다. 약 1,2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주고 선달 코스로 그걸 배웁니다. 상류층 매너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못 들어가서 영원히 그냥 평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피니언 그룹에 들어가서 법인카드 가지고 점심 먹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예, 다음. 자, 미들턴이죠. 게이트 미들 말씀드린 거. 건배도 저렇게 하고 눈을 보고 건배해야 됩니다. 미소, 눈 미소, 빵긋. 예, 그 다음. 비행기 1등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문학 요즘 강좌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인문학이 대학에서 쫓겨나니까 오히려 저작거리에서 인문학을 더 좋아합니다.
난리들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인성교육. 근데 인성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은 인성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태계 선생님, 율곡 선생님 모시다가 성악설이냐 성성설이냐가 이 기론 가지고 해다 어디 판결 어디 다 해봐라 토론해봐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인품입니다. 매너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유학을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중용이 어쩌고 뭐 하여간 유학을 그냥 아주 철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해석을 하고 저도 나도 잘났다고 자기 철학 능력, 자기 학식, 지식 자랑하는 거죠. 그걸 막 선전을 하고 있는데 공자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지금처럼 한국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철학적이고 현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문화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몇천 년을 발전하는데 아무렴 그때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보태는 바람에 공자님은 점점 높아집니다. 석가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유학이라고 해봅시다. 공자님이 뭐 가르쳤어요? 유학은 실천 철학입니다. 그리고 매너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매너책이 매너 이야기가 품격 이야기입니다. 군자는 이래야 되고 어째 소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명점은 거기에는 소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까 밀레, 레미제라블 이전에 평범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자 이전에 공자까지 지금까지 공자님도 소인은 그냥 소인으로 해가지고 사람으로 안 쳤습니다. 인간 존엄성 그런 거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오로지 군자,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군자를 모시는 사람은 제왕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친 법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걸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매너학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 매너학을 지금 와서 우리는 그대로 하면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동방예의주의라고. 이게 문제입니다. 왜? 예전에는 중국이 분명 세계의 중심이었고 중국의 예법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예법 안 씁니다. 중국 지도자들요. 유석이, 등소표, 주올레 다 유럽 유학파들이요. 영국, 파리, 독일 다 모스크바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중국은 반 프랑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100% 프랑스입니다. 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푸틴 대통령 우리나라 들어올 적에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놀다가 월남소 오면서 베트남소 오면서 밤늦게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뭐 혼을 내고 다음날 또 청와대까지 지각해가지고 배 쫄쫄 굶고 우리 다 기다렸죠. 그리고 개방신 주고 지 마음대로 갔는데 왜? 베트남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신 거예요. 베트남 상류층들은요 옛날에 러시아 다 유학파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다 유학 갔지만 베트남은 옛날에 러시아로 다 모스크바 유학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그냥 이게 서로 통하는 친구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사업하시는 분 러시아 친구들 만나려면 반드시 배치카가 있는 술집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로 치면 그야말로 그냥 커플 건배하면서 마시고는 그냥 한 잔 마시고는 그러니까 잔도 한 4-50개 그날 저녁에 작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시고는 그 어디 빡바닥에 깰 수가 없으니까 배치카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잔을 그냥 팍팍 깨고 하루 저녁에 20-30개 깨고 나면 잘 놀았다 그럽니다.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지각한 거예요. 그래서 매너학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전 거를 갖다가 현재 글로벌 시대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서도 글로벌 매너라고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요 상류층 상위 1%에 통하는 거를 하면 어느 나라 상류층 주류사회에 들어갈 때 큰 지장이 없고 가서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로컬 매너 다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언어 다 못 배우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현재 와인 매너의 전 세계 글로벌 와인 매너의 중심은 프랑스 와인 매너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상류층에는 다 통해요. 그래서 그걸 배우자는 겁니다. 왜 골프 배우고 영어 배우고 유학 가고 댄스 배우고 오페라 배우고 와인 배운다고 하면서 매너는 왜 안 배웁니까? 아주 우아하게 돈 벌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친구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옛날 미개국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시절에서 후진국 시절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갈 적에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해가지고 정신개조를 했습니다.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를 갔습니다. 아니 새끼 밥도 못 먹고 도시락에다가 보리밥 넣은지 아는지 그거 혼식해야 된다고 그러고 밀가루 빵 먹고 이런 시절에 나중에 우리가 커가지고 잘 돼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가지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고 거창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당치도 않아 했는데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말로 끝나질 않았어요. 바로 새마을운동 했어요. 그 다음에 실천했어요. 해가지고 우리는 만불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올림픽 끝나고 3페인트 터지고 우리도 이제 살만하니까 됐다 해가지고 주권이 바꿔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뭐냐? 선진국 들어가기 위한 준비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 줄 우리는 몰랐어요. 아까 선진국 친구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똑같이 아까 지금까지 본 것처럼 골프 치고 뭐 치고 다 흉내냈는데 옷도 똑같이 심지어 해 입었는데 다 짝퉁. 하인한테서 잘못 배운 거예요. 청와대까지 시작해서 재벌 회장님까지 시작해가지고 누가 가르치냐 그러면 비행기 스튜디오스 출신들 땅콩 보셨죠? 땅콩이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지 데리지 말아요. 왜? 그거는 서번트 에티켓입니다. 에티켓은 상대방과의 최소한도로 충돌 방지 책임입니다.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요 정도만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일본에 가고 그랬어요. 우리는 에티켓 지키고 정직하고 착하고 남을 안 속여.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해가지고 과거사를 부정하고 뭐하고 인정을 안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잘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나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매너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매너가 어느 게 품격이 낮나 높나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못 넘어갑니다. 만불까지는 품질 경영입니다. 우리 하청하잖아요. 근데 와이사서 이렇게 만들어 똑같이. 그때 똑같이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품질 경영이었어요. 품질 경영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만불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만불 끝나고 난 다음에 2만 불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3만 불은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제가 받으려면. 일본은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냐? 더 주지는 않습니다. 더 주려고 그러면 품격이 있습니다. 명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원가보다 배보다 배꼽이 드는 게 명품 아닙니까? 그거 우리는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넥타이 공장에서 1,000원만 주면 다 만들어줍니다. 디자이너 얼마든지 전 세계 디자이너 돈만 주면 다 옵니다. 기술 다 옵니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10,000원 받아 1,000원짜리 10,000원 받아가지고 잘 팔았다 그러고 일본 사람은 1,000원짜리 가지고 와가지고 30,000원 받아서 잘 받았다 그러고 프랑스 사람들 그거 가져가서 10만원 더 받고 20만원 더 받습니다. 그게 문화고 품격입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자꾸 우리 3만 불 언제 넘어가느냐 아무리 입 벌리고 있어도 가면 안 들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2만 불까지 했지만 다음 세대 3만 불, 4만 불, 5만 불 올라가려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세계인들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놀 수가 있어요. 상류층으로 올라가야 그 사람들하고 인류 보편적인 복지까지 연구하고 같이 성장하고 동반 인류 문제를 같이 고민하려고 그러면은 친구가 돼야죠. 말이 통해야죠. 소통이 돼야죠. 넥타이 하나 메고 들어오는데도 그걸 모른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네, 다음. 자, 넥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빨간 넥타이 중국 지도자 쭉 오승기 맞춰서 예, 다음. 예, 요번 그 춘절일 때. 예, 다음. 자, 벤츠 회장님. 다음. 보세요. 차하고, 보시죠. 노란 넥타이가 차하고 완전히 일체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 이건 중국 자동차 회사입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아까
주스다가 조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짝이 안 맞는 거. 이거 제값 주고 사고 싶은 마음 납니까? 뭔가 부족할 것 같고 아무도 안 맞는 것끼리 주스 모아가지고 맞춘 것 같아요. 막말로 건축 자재 현장 돌아가면서 벽돌 기와 주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 혹시 그 관계자들 기분 나빠 계실까 싶어가지고 우리 현대 기아권은 안 넣었습니다.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 자동차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비싸게 받는 건 품격이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하나 하는 거 보면 자동차 가격 그대로 나옵니다. 자, 넥타이, 머플러, 자기 버마를 상징하는 노란색, 녹색, 그 다음에 유로기에 맞춰가지고 장미꽃을 딱 달고 나옵니다. 무대에 나갈 적에 다 저렇게 세팅하고 준비 다 합니다. 그냥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 거야? 아닙니다. 몸에 배이면 한 번만 해보면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데는 청조회라 그래서 일부러 청조회라 그래서 이 넥타이를 메고 파란색을 메고 왔습니다. 네, 다음. 자, 요거 보시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찬선, 자, 이제 이런 매너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그건 이제 지금 짧은 시간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 에티켓 매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알고 나면 그걸 현실의 비즈니스하고 인문학 아무리 들어도 비즈니스에서 접목할 수 없으면은 그거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아는 재미밖에 없습니다. 영화 한 편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제가 서찬성 대지진이 났을 적에 1년 채 가기 전에 지내가지고 서찬성의 기업인들이 한국 시찰을 왔어요. 공무원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삼성 SD에 나와서 비서실에 나와서 놀고 있는, 잠시 쉬고 있는 친구한테, 야, 네가 빨리 가가지고 그 교수한테 찾아가가지고, 통역하는 교수한테 찾아가서 네가 가서 부탁을 해라. 그분들의 한국 있을 동안에 운전수 노릇을 네가 해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수 해서 5일 동안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서 호텔에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무료 봉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은행에 가가지고 100불을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넣어라. 봉투에 100불 넣어가지고 공항에 나갔어요. 공항에 나가면서 나갈 적에 인사하고 빠이빠이 할 적에 요걸 전해줘라. 전해주는데 어떻게 전해주느냐. 이거는 100불은 저희 딸 몇 살짜리가 있는데 그동안 모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아버지들한테 시켜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거 전해드립니다. 요 봉투를 가지고 100불인데 가지고 가셔가지고 혹시 서찬성 고향에 공항에 내리시면은 거기에 서찬성 재난 구호금 성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좀 넣어주세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관계기관에 요걸 보지만 관계기관에 이 성금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전했어요. 거기 왔던 대여섯 명의 중국 가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중국에서 이런 경우가 왔는데 한국에 그것도 어린 소녀가 100%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금을 해가지고 눈물을 쭉 흘리고 왔어요. 그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시켰을까요? 지금 그 학생은 북경대학의 사회학과 2학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 때 오면 또 코치해주고 합니다. 100불을 가지고 북경대학 보냈어요. 왜? 이전에 제가 중학교 언제쯤에 자기는 나중에 중국에 가서 대학 다닐 거야. 그랬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걔 장례를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예요. 거기 가지고 일어서 설적에 자기 속에서 할 적에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보더니 확인해보니까 진짜거든. 전화해보니까. 다른 거 볼펜 성적 이거 보고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차로 탁차로 그냥 들어가요. 북경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불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이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거 보고. 중국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왜? 자기 나라 오성 홍기를 맞춰가지고 모티브를 해놨기 때문에. 빨간 바탕에 노란 별들이 있죠. 일부러 저렇게 제가 꽃을 저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러고 사진 찍으면서 이거 어디다 쓰냐? 자, 그 다음. 그걸 갖다가 저 묘비에다가 뿌립니다. 다음. 네, 저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꽃을 놨습니다. 시켜가지고. 그 다음. 네,
이게 그랬더니 우연히 조선일보에 가서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여러 장 보냈는데 저걸 딱 실었습니다. 저 사진을 조금 전에 이전에 돌려도 됩니다. 예. 저 사진을 실었습니다. 왜? 자, 이 사진이 실렸어요. 제가 4년 전부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걸스런 계기를 가지고 버림받은 북중부 묘지를 위령하고 하던 게 제가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꾸미고 재단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돌려준다고 해서 선칭을 썼죠. 사실 돌려주면 안 되는 건데 국보 이런 선생한테 이야기했더니 국보 10개를 뺏겼구만 그러더라고요. 돌려줬구만. 돌려주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그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걸 했냐 그리고 신문에 났어요. 중국 사람들 거기 제가 예전에도 그거 데리고 가면은요 제 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말도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아가지고 다리를 잡고 흐느끼고 웁니다. 끝도 없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월남에 어디 관광을 갔는데 어디를 놀러를 갔는데 월남 저 어느 시골 구석에 갔더니 월남 전쟁 때 죽은 우리 한국 용사들의 무명 용사들의 피가 있더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묘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서 감독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했죠. 왜? 저거 하나 가지고 13억 중국 인구를 감동시키려고 4년 전부터 제가 준비를 하고 그 짓을 했습니다. 100일 기도도 하고 뭐하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권철현 주일대사분을 제가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 보호해줄 사람이 좀 필요해서 나중에 그렇죠? 그렇게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저기 갈 겁니다. 물론 중공군들은 다 가고 지금 북한군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해줬냐? 우연히 해준 거예요. 이 아이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개인 교섭하는 아이입니다. 8살밖에 안 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저걸 시켰어요. 예, 다. 근데 왜 저걸 했냐? 저 신문 한 장만 들고 가면 저 아이는 나중에 자기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북경대학 가려면 북경대학하고 비즈니스 하려면 비즈니스하고 외교하려면 외교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신문 한 장 들고 가면서 보여주면 스펙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때부터 한중 간의 한중 우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선진 문명 선진 최상위층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면 다 통합니다. 항상 비즈니스 할 때는 큰 걸 대명분을 걸고 인류 보편적인 문제, 관심, 복지 이런 아젠다를 걸고 들어가면 그 사람 절대 거절 못해요. 그래서 먼 훗날에 장래를 위해서 저렇게 설계를 하려다고 한 게 아니라 가르치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네. 저희도 아카데미 하는 것도 저런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가 저런 아이들을 갖다가 저런 글로벌 전쟁을 빨리 한 5,000명 길러내야 돼요. 예, 다음. 예. 이거는 잘 아시죠? 국군묘지 현충원입니다. 8살짜리 아이 그 앞에 꽃 들고 세워놓으면 저런 사진 안 나옵니다. 안 가르치면. 저런 아우라가 나오질 않아요. 저거 일부러 포즈 취하고 모델 해가지고 뭐 동원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끄덕끄덕 가가지고 꽃 사가지고 들고 가서 해. 그냥 대충 찍은 사진입니다. 예, 다음. 아이들한테 자, 우리 매너 수준은 요것만 가지고 자, 우리 요즘은 물고기 잡아가지고 낚시해도 잘 안 가져갑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 우리도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스포츠로 생각해서 물고기 잡으면 놔줍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물고기 어떻게 놔줄까요? 한국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면은 에이씨 그리고 힙 집어던져 버려요. 내진탕 당합니다. 그 떨어져가지고 살려준다고 살려줬는데 제대로 살지 안 살지 그건 장담 못합니다. 서양에서는 안 그랬죠. 서양 사람들 잡아가지고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물에다가 놔주면서 그냥 놓으면 정신 차릴 때까지 보호를 해서 안 그러면 또 남이 잡아먹으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보호해서 살살살살 흔들어져가지고 호흡이 돼가지고 파락파락 해가지고 갈 때 있을까지 요렇게 해서 놔줍니다. 인간 존엄성,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인식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 안 시키니까 죽이고 살리고 자살하고 많이 와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애완동물 다 괜히 키우는 거 아닙니다. 지 외로워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애완동물 가르치면서 식물 키우면서 생산 철학, 생로병사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없이는 글로벌 매너 가르쳐도 아까 비교해보시지만 여기저기서 금방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설마 이러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 그런 걸 해본 선진국 사람들은요, 딱 들어와서 공항 들어와서 쫙 보면 알고, 신문에 보고 신문 한 장, 사진 한 장 보면 대충 내공 짐작 다 합니다. 저 비즈니스 되겠다 안 되겠다 다 짐작합니다. 예, 다음. 그리고 제발 좀 인사할 적에 제가 뭐 오늘 아까는 주고받지를 안 했습니다만 명함 책에 제가 명함 가지고 하면 1시간 강의 또 해야 되는데 명함 좀 제발 품격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앞뒤 영문 인쇄한 거 절대 안 됩니다. 어저께 뭐 프랑스 기자가 와서 명함 주고 봤는데 뒤에 인쇄 안 돼가지고 제발 좀 가난할 때 편의주의 내 편하니까 됐다 뭐 앞뒤 영문 해가지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품격이 갖춘 분들은 특히 또 오너들, CEO들, 임원급들은 명함 전부 다 자기 이름 위로 올려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자, 재작년에 우리나라 최고 하는 재벌 부회장 명함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일반 말단 직원하고 명함이 똑같았어요. 그냥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이미지 다 깨지는 거예요. 예, 다음. 예, 대충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자꾸 자녀분들을 스탠퍼드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유학 보낸다고 난리들입니다. 하다못해 저는 안 되면 필리핀이라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난리인데 유학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유학 가가지고 배울 게 학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친구 되는 걸 배워야 돼요. 그 문화를 배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배를 안 가르치고 보내니까 가서 전부 다 쫓겨들어요. 남의 집에 식사하면 뭐죠? 어떤 총리분은 그 대학에 그렇게 노벨 경제상 받은 그런 분들도 다 있는데 언젠가는 사석에서 누가 물어봤더니 그분들하고 식사는 해본 적 없는가 해본 적 없대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다음 배고프고 외국학부터 시작해서 교수분들도 마찬가지로 유학 가면은 돈이 없다 보니까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살기도 힘든데다가 또 힘들면은 그건 좋은데 요즘 조금 여유가 자금 갖고 간 사람들 그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뭐 했냐 그랬더니까 방학 때 우리 가족들 데리고 뭐 그래 디즈니랜드도 가고 그래도 캐년도 가고 관광 다녔다고 그냥 그 말 들으니까 그냥 속으로 그냥 아이고 등신 그 돈 가지고 그 노벨상 경제를 받았는데 밥 사고 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친구 돼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걸 배워와야죠.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와야죠. 우리 중국 가면 맨날 관시 그런데 도대체 관시를 어떻게 만들면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지 그런 걸 해가지고 와야죠. 그게 재산이고 국가 자산이고 자기한테 자산이에요. 얘를 하나도 못 배워놓으니까 총리가 돼도 장관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아까 악수 하나 못하고 식사 아까 못하고 친구 사귀라 그러면 한 100번 정도 같이 저녁을 하면서 검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친해지면 저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럼 초청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나도 이제 반대로 또 초청을 해줘야죠.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자기 집에 데려갈 때에는 가족들한테 소개시키면서 이 친구를 내 친구를 해도 되겠는지 허락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매너가 돼가 있고 사람이 인품이 돼가 있으면 좋은 분이라고 다음에도 초청하고 초청하면 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왔다 갔다 하고 그 패밀리 타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족 아이들까지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티에는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가족 동반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뛰어가지고는 글로벌 무대에서는 도대체 끼어들어서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같은 거는 일체 정규 레스토랑에서 이런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낮에 간단하게 그냥 오찬 먹는 걸로 때워야 됩니다. 괜히 거창한데 식당 잡아가지고 이랬다가 망신한다고. 자기 본전 미천만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죠. 지금 내 타임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걸 했냐? 기억나십니까?
리포더 미국 대사 퇴원하면서 녹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녹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녹색 넥타이를 맸는데 왜 녹색 넥타이를 맸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 식으로 평범하게 해석을 하면 녹색 넥타이를 평소에 매면은 저 자식 정신병자야, 뭐야, 정신 이상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한 녹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어요. 이제 봄이 됐다. 이제 생명이 싹이 턴다. 나는 병상에 있다가 상한 몸인데 이제 회복돼서 건강하게 나왔다 하는 그런 감사의 표시도 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할 뿐더러 3월 17일은 성 패트릭 데이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아닙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날이 아일랜드 최대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때는 전부 다 이 녹색으로 가지고 옷을 입고 나옵니다. 녹색 넥타이를 메고 다 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전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왜냐면 성 패트릭 데이는 성 패트릭이 예전에 영국에서 16살 때 아일랜드로 해적들한테 잡혀가가지고 고생고생 노예로 잡혀갔다가 다시 도망와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독교 사세가 돼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정식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알리기 위해서 아일랜드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렇게 평생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 날이 463년 3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3월 17일을 해서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녹색 넥타이를 메고 나옵니다. 아마도 그런 영미권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 백악관에서도 그날 되면은 클린턴 해가지고 전부 다 녹색 넥타이 메고 그날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녹색인데 원래는 청색이었어요. 이렇게 청조회처럼 청색이었는데 중간에 자꾸 바뀌었습니다. 왜 그분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적에 토끼풀 클로바 세입 가지고 삼위일체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그 기독교를 포교를 했어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녹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영연방 쪽 사람들하고 혹시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날 기회가 있으면 3월 17일에는 그런 모임에 나갈 적에 녹색 넥타이를 메고 가시면은 하고 금방 알아챕니다. 아까 글로벌적으로 매너가 통하는 사람들은 척 보면 압니다. 그러면 바로 다가와서 그냥 반갑게 인사합니다. 친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매너가 단지 밥을 어떻게 먹고 와인 건배를 어떻게 하고 뭐 잡방 먹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친구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설계 다음 세대들한테 뭘 전해줄 수 있는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 자원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다 파가지고 가버리고 통일해도 우리는 빈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원은 매너입니다. 품격이고. 그래서 작년 1월 2일날 이거의 회장 신년사에서 이야기 말씀하셨죠. 이제는 품격, 가치를 추구할 때라. 평생을 기업을 하고 나서 이전에는 우리가 삼성은 제주의 아닙니까? 1등만 하면 우리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등을 했는데도 인류가 안 됩니다. 인류가 못 됐습니다. 그제서 회장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삼성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나올지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품격, 부가가치, 마진이 없어요. 세계 핸드폰 마진은 애플에서 다 챙겨갑니다. 나머지는 뭐하냐? 우리 세계 10위 무역대국인데 그 정도면 이 작은 인구에서 수입을 했건 수출을 했건 뭔가 떡고물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국민 소득이 아무리 못해도 5만 불, 6만 불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3만 불을 못 넘어가서 지금 계속 맴돌고 있어요. 왜? 마진 없는, 부가가치 없는 걸 계속 새파랗게 옛날 개도국 시절, 후진국 시절 하던 품질주의 열심히 디자인해라, 뭐 해라 안 됩니다. 넥세스, 도요타가 렉세스 만들 적에 아무리 해도 명품을 못 만드니까
개발팀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상류선들하고 몇 년 동안 놀아라 그래요. 지금 직원들 보고 품격 갖추고 디자인 잘해 한다고 부가가치 안 올라갑니다. 그럼 명품 나오냐? 안 나옵니다. 회장님부터 전 직원 말단 수익까지 해가지고 품격으로 매너를 익혀야 됩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까? 디자인이 없습니까? 다 지금 할 수가 있어. 그때 가져와가지고 똑같은 명품 가지고 뜯어가지고 만들면 짝퉁보다도 질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명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너가 품격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절대 못 만듭니다. 아까 만들어놔도 저렇게 전부 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LPGA 우승을 해도 전부 다 그 빈틈이 다 보여가지고 그거 하자 있는 물건 아무도 안 삽니다. 제가 안 줍니다. 싸니까. 우리보다 후진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면은 그저 부르는 값에다 더 깎아서 주려고 그러죠. 근데 명품점에 가가지고 들어갔다가 자기 보는 데서 1,000만원짜리를 1,500만원, 2,000만원 써 붙여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좀 깎자.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러면은, 아, 이 친구 왜 왔나? 뭐 아침에 잘못 먹었나? 찍소리 안 하고 돈 더 달라면 더 얹어주고 사야 됩니다. 그게 명품입니다. 명품은 그 질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짝퉁이, 우리 한국 짝퉁이 질은 더 낮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삽니다. 자꾸 메이커니까 그게 아니고 품격을 사는 겁니다. 그 나라 문화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가 자원이고 우리가 물려줄 거는 작은 나라 지화자원도 없고 우리가 물려줄 거는 기술이 아니고 물론 기술은 당연하지만 그것과도 더 엎쳐서 품격, 매너를 물려줘야 돼요. 다음 세대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내가 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얼굴 내놓고 흉을 봤다고 좀 언짢아 하시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매너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보여주시고 넓게 좀 해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으로 여러분들 따님들 가르치실 적에 좋은데 시집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데 시집 보내야 되니까 자 아까 커피들 다들 드시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보통 커피 먹으면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먹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조금 전자는 가문들 나오는 영화의 장면들을 보십시오. 커피 그렇게 먹으면 아까 면접 보러 가거나 선 보러 갔을 때 바로 아웃입니다. 식사하면서 임원급들은요 42개 항목 체크합니다. 이사들이 나와가지고 1대1로 해가지고 오찬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커피를 마실 적에는 항상 커피가 당겨지면 잔을 들어야 돼요. 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상대방하고 지금 상대방한테 모든 걸 집중한다는 의미로 보여야 되고 잔도 보는 거 아닙니다. 잔도 보지도 않고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잔을 떠덕떠덕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보고 가면 벌써 눈길 뺏기죠. 그럼 옆에 사람들이 바로 채갑니다. 빌 게이츠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바로 채갑니다. 이거 아픈데 이거를 더듬더듬 해가지고 눈 잡아가지고 눈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건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일부러라도 귀한 분을 만났을 때는 따님들도 어디 보지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웃어가면서 이래가면서 노을제를 보지 말아요. 이거 쏟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적에는요 서양에 가서 신사들 해가지고 저 친구 멋있는 남자 만나더라고 일부러 이렇게 쏟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막 웃습니다. 속으로 나한테 미쳐가지고 얼마나 혼이 빠졌으면 커피까지 쏟고 술잔까지 쏟냐 하등해. 그리고 거기서 쏟으면서 당황하고 이러면은 이거 어쩌 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바로 아웃이. 아 저거는 위기 대처 능력이 없구나 해가지고 바로 아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번째 팁은 자 앞에 귤이 제가 오렌지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이걸 후식으로 내놓죠 집집마다. 서양에서는 이러지 않습니다만은 간혹 경우가 있습니다. 급할 적에. 그 오렌지를 하나씩 드십시오. 어떻게 드시는지 한번 드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따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니, 드십시오. 예.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난 것을 내놓으면 음식으로 안 합니다. 반드시 손을 가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내놔야 음식으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과일 몇 조각을 이렇게 내놓고 음식으로 내놓는데 상당히 실례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모실 적에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이걸 반드시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하든 작품을 만들어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팁을 더 주고 나서. 그리고 손님을 초대할 때는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식당에 확실하게 여러분 식당 들어가서 그 사장이 얼마나 종업원들한테 대접받고 있는가 보고 그 사람이 인격 파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데 가면은 웨이터들이 알 리가 없죠. 알아서 미소도 주지도 않고 이 친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구만. 이렇게 하면은 바로 깎입니다. 파트는 안 됩니다. 그러고 뭐 1000만 불 하다가 500만 불로 줄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의했던 거 불안해서 2번, 3번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주스라는 거는 물만 마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까가지고 입에 우적우적 씹으면은 상류층 사람 만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마냐? 물만 빨아먹어요. 입에 넣어가지고 입에서 입술로 이 정도 하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안에 쏙 아깝다고 먹을 때도 우리 수박 먹을 때가 똑같습니다. 먹을 때도 상대방 쪽으로 보면은 시그됩니다. 내 쪽을 해가지고 껍질만 보이게 이쁘게 상대방한테 다른 걸 자주 안 보이게 이렇게 높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할 적에도 했으면은 상대방 쪽에 바깥쪽에다가 놓지 말고 한국 사람들은 지가 보기 싫다고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럼 상대방 보라는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앞쪽에다가 앞쪽에다가 그렇게 미세한 것까지 생각해서 저 정도면 실제로 요거 몇 가지 가르쳐가지고 어느 부잣집 누구랑 하면 알바라는데 그래서 맛을 만들겠습니다. 그 집 아들이 장남이 자기를 좀 마땅찮게 생각하는데 그때 결혼하고 싶대 여자가 저녀가. 그래 그럼 그 집에서 누가 실세냐가 아니라 그 집 시어머니가 실세래.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맞춰가지고 요거 몇 가지 가르쳐가지고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뻐 해가지고 결혼해 막 이래가지고 그 부잣집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따님들한테도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TV였습니다. 시간이 오늘 열강을 해주셔서 많이 흘렀지만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예. 지금 마이크. 잠깐만요. 17회 반성입니다. 오늘 연사님 미안합니다. 몇 년생입니까? 54년생입니다. 그렇지 싶더라고.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분 많이 하셨는데 매너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좀 더 돼 있는 거고 내가 볼 때 예. 서양기 학교 종이 많지만은 너무 우리 그 수학 다교를 언제 할 거예요? 그럼 돈 먹고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꼭 마지막 장사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예. 우리는 별로 안 그렇거든요. 예. 예, 서양 대국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연구도 좀 하고 오늘 들어보면 너무 내려서 하는 신발이 좀 많았습니다. 예. 너무 비하하지 말고 예. 예, 저 좋은 거는 우리가 또 알려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럽시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글 쓰면서 계속 지금까지 들어오던 친구 조언이었습니다. 계속 지금도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저는 어차피 총대를 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거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거 소중한 줄 저도 그런 책도 많이 내고 우리 거 소중한 그런 문학에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거 소중한 건 저도 잘 압니다. 남같지도 않은데 문제는 우리가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적어도 전 세계인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을 메이지 유신되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구시대와 아까 프랑스는 앙세네즘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앙세네즘을 극복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통해서 했고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피해도 많았지만 덕도 많았습니다. 왜? 구시대하고 단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진해서 구시대와 단절을 못하고 외세 때문에 절로 어쩔 수 없이 단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가 계속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배를 자꾸 뒤로 당기는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단호하게 잘라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거는 소중합니다만 로컬 매너는 물론 지금 글로벌 매너 좀 인도 가면 또 다르고 또 다른데 그것까지 익히면 좋습니다. 아까 영어만 하는데 영어 외에도 불어 하면서 다국어를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럴 형편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로컬 매너는 우리 로컬대로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는 우리 로컬 잘 지켜가지고 통하는 예도 많았습니다. 책도 써놨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흉보는 일만 많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너 이야기하면은 어느 사람이나 기분 좋아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다들 언짢아하고 자기하고 해당되고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래 전통적으로 지켜오신 분들은 갑자기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근데 우리가 공적인 일 아까 제가 한 거는 일부러 사적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신문에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행위로 전부 다 나왔던 사진입니다.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글로벌 신사답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 대통령께서 간혹 한복 입고 나가면 그냥 한복은 우리 것이 우리도 안 입는 한복을 밖에 나가서 사람한테 자랑한다고 열심히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강대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기모노 입고 우리나라 공항에서 내리면 지도자들이 내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와서 일본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옷 입고 노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국적인 냄새가 저절로 나요. 그래서 되게 후진국에서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한복이 있고 자기 나라 복식 이런 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후진국 아닙니다. 글로벌 OECD 국가가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쁜 매너 코드가 있어야 소통을 해요. 인사도 우리는 우리식대로 지났는데 아까 우리가 악수가 없다 보니까 인사하다 보니까 우리 인사법에다가 악수까지 보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할 적에는 로컬 매너는 정확하게 로컬 매너를 지키고 그리고 악수는 당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레퍼런스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초지일강 해가지고 그거를 존중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나 히딩크 보시면 알지만 보통 선진국 사람들은 특히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너댓게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홍콩 사람들만 해도 4가지 정도, 3가지, 4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대합니다. 우리 옛날에 양반분들도 양반을 대할 때와 밑에 사람 대할 때가 레퍼런스 프레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예법도 깍듯이 지키고 글로벌 매너도 지켜서 그때 공적인 일에는 글로벌 매너로 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완전히 주장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다. 참 별난 생각을 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인식만 좀 해주셔도 저는 뭐 부지런함을 많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만 드리도록 하겠고요.